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하락장을 겪고 있던 비트코인이 하필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자마자 오히려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쟁이 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게 위험자산인데 시장은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 팩트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격 흐름부터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63,000달러, 업비트 기준으로 8,800만원 부근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전쟁 소식에 일단 던지고 본 거죠. 하지만 이 하락이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3월 2일에는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9,800만원 선을 회복했더니 3월 4일과 5일 사이에는 7만 3,000달러, 무려 1억 200만원 선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대체 누가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렸을까? 개인이 바닥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크립토 퀀트 보고서를 보면 오랜 기간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최근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은 겁니다. 실제 자금 유입 데이터도 이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이 하루에만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에는 2억 2,520만 달러, 월요일에는 무려 4억 5,8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죠. 전쟁 중에 이 뒤에서는 수억 달러의 스마트머니가 현물 시장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잔인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비트코인이 폭락할 거라 믿고 본격적으로 하락에 베팅한, 다시 말해서 숏 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죠. 실제로도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고 펀딩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시장은 비트코인의 하락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73,792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00만원 선까지 거의 8%가량 하루 만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매도를 쳤던 2억 7,60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을 당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을 외치던 사람들의 돈이 강제로 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만들면서 이 대규모 숏 커버링을 일으켰고, 이게 추가 상승의 로켓 연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진짜 거대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3월 4일 월스트리트의 거물 모건 스탠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탁 설립을 위한 S1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재앙 같은 소식이었죠. 모건 스탠리의 디테일을 보면은 그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이 콜드 스토리지, 실제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자산 제공업체로 지정을 했고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관리자로 앉혔습니다. 비트코인 정말 모건 스탠리가 제대로 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22년 러우 전쟁 때의 대폭락을 떠올리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한 거시경제 분석가인 알렉스 크리거의 분석을 보시면은 지금 상황은 2022년 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차트 모양만 비슷하지 비트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거시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대체 뭐냐? 2022년 위험자산 시장이 폭락했던 진짜 이유는 러우 전쟁 자체가 아니라 이미 높았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고 거기에 유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연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7.9%에 달했고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7.5%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을 박살내면서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예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속에서 플러스 1.2%의 실질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유가 급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도 연준이 굳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긴축을 할 필요는 없는 그 관망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 공급 문제도 다릅니다. 2022년에는 하루에 45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원유는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들어와도 이 상황을 크게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거는 현재 석유 근월물 가격, 가까운 시기의 가격은 32%가 올랐지만 10개월물, 중장기 가격은
12%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기보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석유의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번 전쟁 여파가 2022년 같은 장기적인 구조 붕괴가 아니라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공급망 차질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모른다고 하는 마당인데, 예를 들어서 정유시설이나 가스 생산시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수개월간 마비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충격이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죠. 결국 시장의 방향, 자본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렇게 수백억 수조 원이 움직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개인들의 삶이 왜 갈수록 팍팍해질까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에 진 빚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이건 예측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50배가 오른 거죠. 당시에 95원 하던 소주 한 병이 지금 식당에서 먹으려면 5,000원이죠. 거의 100원이 5,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도 50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1978년에 분양했던 이 강남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실거래가로 28억 정도 하죠. 140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음마 아파트의 가치가 140배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주식이나 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 저축을 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바닥 구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반토막 나버린 내 자산을 헐값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 코인 시장의 긴 횡보 사이클이 와도 내 본업이 흔들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코인을 손절하지 않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수량이 한정된 하드에셋, 그 중에서도 ETF 연관 코인에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ETF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규제를 지금 풀고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사만 8개월씩 걸리던 게 이제는 요건만 맞추면 2달이면 승인이 나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이건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전 세계의 진짜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식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기관에 돈이 꽂히는 ETF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작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이 선택되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 작년에 제가 3가지 코인을 찍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작년 11월에 ETF 상장이 진행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회사의 수장이 이제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리플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의 위치가 아주 독점적이다. 이걸 증명을 한 겁니다. 리플 다음 타자, 제가 바로 솔라나를 찍어 드렸었는데 리플하고 같은 날에 동시 상장을 했죠. 솔라나 ETF도 상장 첫날부터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총이 5위권이고 11만 원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상장 서류를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타자 트론입니다. 시총 10위권, 현재 400원대인 트론도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바탕으로 월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된 솔라나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리플과 솔라나에게
이 국적 때문에 순서만 밀렸을 뿐이지 트론 ETF 승인도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트론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3배, 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10배, 20배짜리 수익은 여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의 SEC 책상 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들에서 터집니다. 리플이 하루 만에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애초에 리플의 시총 자체가 무려 140조 원이었어요. 폭등을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월가의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대로 10배, 20배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작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기관의 진입 흔적을 포착한 딱 이 한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료방 가입하셔라, 멤버십 가입하셔라, 뭐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를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창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신청 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신청란에다 심사대기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관의 진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 분석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통장에 찍힌 돈 그리고 지갑 속의 종이돈, 이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대로 버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필연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오를 하드에셋에 내 자본을 선점해 두고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뉴스에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리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플에서 똑같은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